제가 부동산 어떤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비언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상당히 성화가 돼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해주고, 시간을 내주고, 이제 돈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어떤 목표와 어떤 사명감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배수진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에 뭐가 있으면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남해는 부동산 같은 거는 좀 남겨놨지만도 제가 돌아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서 무조건 결판을 낸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암담했던 게, 이거는 뭐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간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뒤로 물러나면은 지금 뭐 다 정리하고 온 상황에서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뚫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 하면은,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주변에 교회 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가서, 커피숍 할 때 그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리셉셔니스트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커피숍을 하고 있는 테드 존데, 오면은 내가 서비스도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방문하면은 이제 그런 리셉션을 뭐 만나가지고 하면 그 친구들 오면은 제가 이제 서비스도 많이 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온다든지 뭐 교회 사람들 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가게부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커뮤니티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고객들이 돼가지고, 또 이제 고객들이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막 거짓 행색을 한 사람부터 이제 뭐 부유한 사람까지 뭐 전문적인, 근데 똑같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차별하는 게 보인다든지 이상한 뭐 눈치를 준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한테는 똑같이 이제 대하고, 공정하게 또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나가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활동, 홍보 활동은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시간이 없더라도 가서 꼭 하고, 그래서 손님이 찾아온 손님들한테는 꼭 이제 그 스페셜 기분이 들게, 이제 여기 가게를 자기들이 와야 되겠다, 오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모먼트 오츠로서 손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이제 걸리는 게 3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서 내가 그 결정을 딱 내리는데, 뭐 이 사람이 나를 뭐 반갑게 맞아준다든지 뭐 인사를 해준다든지 나를 아는 척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결정하는 게 불과 이제 3초에서 1분밖에 안 걸리는 그 시간을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손님 풀을 늘려나가는, 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버짓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여기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월급 같은 걸 받아가지고 커피숍을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갈 수 있다 하는 자기 버짓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러 번 이 프리퀀시를 높여가지고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3번만 오면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집어넣어서 이 사람, 나머지 사람이 또 3번 오게 만들고, 이 한 사람이 프리퀀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고객 풀을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키운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하고 자식들이 이제 커피숍에 오면은 절대 자식들이 돈을 안 내요. 그것도 참 이상했어요. 왜 부모들한테 자기들이 안 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들이 옛날에 그 직장생활 하시고 이런 연금 받는 게 자식들보다 훨씬 더 부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지금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비 해야 되고 이것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제 은퇴 생활하면서 연금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훨씬 더 부자인 거예요. 항상 가면 부모들이 내더라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손님들을 응대를 했고, 뒤에 이제 주방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거는 집사람이 이제 그 파트타임하고 이제 백업을 했죠. 근데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식당은 이제 주인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웨이트레스가 이제 트레이닝을 잘 시키면 되지만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제가 사랑방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사랑방에서 제가 3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5명이 매일 와요. 그리고 똑같은 메뉴를 매일 시켜요. 그 얼마 됐냐 하게 35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한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도 대치되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해요. 자기 여기 뭐 35년 전에 커피가 뭐 5센트 했고 뭐 그 이야기 하고 다시 일하러 가는 거. 아침에 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또 자기 일하러 가는 거.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여기가 참 보수적인 나라구나. 어떻게 이분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드시더라고요. 잘 안 먹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카페가 이제 사랑방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오는 손님들은 자기가 가는 카페를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리노베이션 해놓고 바꿔놓으면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는 집이 사랑방이 그 집이에요, 집. 그래서 참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요. 석세스 가가지고 수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니까 그때는 좀 이제 만족스러워졌어요. 제가 이제 카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서바이브 해야 된다. 그때가 이제 정착기 이제 타임이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성장기로 가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증된 도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더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가가면 이제 그걸 버리고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돈이 안 돼요. 왜냐면 세금이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게 얼마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스스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생활비 벌리는 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7,000불 정도 수준에서 거의.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여기 생활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비즈니스를 하면 이게 뭐 10,000불 벌 수도 20,000불 벌 수 있는 게 금방 이렇게 캐치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메인스트림 사람들은 월급이 높아요. 대부분 이제 연봉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한 100,000불 이상씩 이렇게 벌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연봉은 뭐 50,000도 채 안 돼요. 평균 연봉이. 그러다 보니까 벌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루션은 비즈니스라고 봐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바로 경쟁이 들어가고 내가 점프를 바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간다는 게 직장 잡에 대한 시큐리티도 별로 없어요. 뭐 가다 보면은 갑자기 잡이 없어져 버리고 또 뭐 EI 받으러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잡에 대한 어떤 영속성,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즈니스는 자기 잡을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가져가는 인건비 기준이 돼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8%가 스몰 비즈니스고 땅덩어리가 10배나 높고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고도 이제 투자만 해서도 돈을 뽑아가는 거를 이제 기준이 됐다면 이 밴쿠버는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일을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가져가는 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특히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이제 생활비가 늘어나고 이제 벌리고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밴쿠버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아니, 비즈니스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이제 그대로 물려드렸죠. 그분이 또 너무나 또 똑같은 서비스로 잘 하고 계셔가지고 비즈니스는 지금 오랫동안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석세스에서 이제 수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정부기관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 밴쿠버 생활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자리를 잡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펀딩이 이제 2010년 되니까, 제 앞에 이제 컨설턴트 하시던 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턴트 제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딱 한 명씩 계셨는데, 그만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와이프의 임금이 없이는 이 직업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가
커피숍에서 한 5,000불 정도 벌어주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벌어도 이게 이제 매칭이 되고 제가 이제 석세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저녁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시장도 받아주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근무해주고 두 잡을 같이 이제 병행을 했죠. 그게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이 뒤로 물러날 수는 없고 무조건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밀어붙이니까 매출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뭘 할 건지를 이제 굉장히 고민했어요. 2010년도에 펀딩을 중국 사람들 막 계속 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걸 가져가니까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 좀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 소문이 펀딩이 끊어진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벌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를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1,000여 명 정도 이제 그때 회원분이 이제 계셨으니까 이분들한테 또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을 또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부동산이 가장 적합하겠다 했었죠. 생활비를 벌고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50도 50으로 하는 일은 이제 석세스 또 지금 이제 캐스비인 일이에요. 이분들한테 가이드라인 드리고 정보 드리고 뭐 도움을 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쫓으면서 일을 하면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보면은 뭐 몇 년 하시다가 여기에서 사라지시는 분들 또 병이 들어가지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쫓으면은 이 직업은 제가 보기엔 오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이게 인센티브가 돼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보람도 있고 이런데 KSBN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이 정신적으로 뭐 심적으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봉사라는 것도 이게 중독이에요. 저희들은 한국에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제 이 봉사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막 이거 도와줘 저거 하는데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 이게 봉사고 이게 참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게 젖어들다 보니까 이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세미나가 벌어지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정화가 되고 또 저한테 또 인센티브가 돼주고 이러니까 지치지 않고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게 작년에 이제 또 이제 제가 부동산 쪽에서 또 1% 탑 1%를 한 게 일단은 이제 업무라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이 일단 좀 넓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뭐 도움을 많이 받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을 나오기 전에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철학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남아야 됩니까? 나가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철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딱 한 번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는데 한 번 나가면 이제는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한국에서 그 걸음을 잘 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면은 엄청 잘 되니까 굳이 나갈 이유는 없다. 오히려 애들만 보내고 다시 와서 여기서 기반을 잡아라. 그랬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외국을 선택을 했어요. 또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외국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 해왔고 또 그런 환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제 뭐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가 이제 소셜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죠. 바뀌고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을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참담할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남들 이제 이민 갔다 그러니까 좀 근사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큰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그 핸들링이 안 되면요, 계속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래서 뭐 밴쿠버에 했던 사람이 다시 뭐 외곽으로 나오고 또 외곽으로 나오고 이렇게 가면은 그건 거꾸로 가는 거고, 오히려 조그만 걸 시작해서 내가 거기서 키워가지고 점점 더 중앙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자기 역량보다도 좀 작은 걸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그 변화라는 게 불과 몇 년이 안 걸려요. 저도 커피숍을 할 때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불과 그 변화가 일어나고 한 거는 1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제가 서서히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가보니까 이제 서서히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떤 그 시야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커피숍에 맞춰지지 않는 게 불과 1, 2년 되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럼 거기서 다시 또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확 넓어지면서, 근데 안 좋아하면 안 되죠. 안 좋아하면, 제가 커피숍에 안주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계속 뭐 좌절할 감을 느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이제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세상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민 와가지고 뭐 저는 특별하게 뭐 후회했다,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도 뭐 후회라는 거는 뭐 할 시간 겨를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시작은요, 언제든지 새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든. 네, 나이가. 제가 지금 거의 60이거든요. 진짜요? 네, 62년생인데, 생각해보세요. 8년 반, 14년, 여기서 10년이 있었으니까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저는 7, 80까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노인도시다 보니까 노인들이 다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은퇴를 하고 싶다 해가 했었던 분들이 심심하니까 다시 또 현업에 다시 다 복귀를 하는 게 여기 사회고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요, 정말 미국을 안 간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여기 사람들이 착해요.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룰을 지켜주고.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폭동 이런 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가장 그런 룰들을 잘 지키고, 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꼭 한 5년 내에 한 번씩은 한국을 들어갔어야 돼요. 그 이유가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이게 사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태어나게 하면서부터 얘들이 조금씩 이렇게 인종차별에 대한 눈치를 본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밴쿠버는 그런 게 없어요. 밴쿠버는 차별을 하면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이 메인스트림 코케이션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6년을 살고 있지만도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별로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밴쿠버가 참 좋다고 느끼고요. 또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착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이냐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가 더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여기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건물이라고 봐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또 트레이닝을 받았고 한국에 이제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뭐 통화 중이 아니면은 전화를 거의 받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여기는 대기업이라도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와서 배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문화에 익숙해지기보다도 한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에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것들을 해가지고 접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 너무 적응이 잘 돼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여기 스타일로 가요. 애들도 제가 보고 있으면 그게 답답해요. 그게 절대 이제 이
잘 되는 비즈니스, 뭔가 이게 있다는 것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똑같이 그렇게 가져가서는 절대 그게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암담하신 분들이 내가 인문과학을 했고, 뭐 그런 그 관리직에 있었던 분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또 와이프는 일을 못하고 내가 혼자 일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황당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부부가 사실은 일을 비즈니스를 하든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빨리 살아나고 역할이 이제 여자가 해주는, 남자가 해주는 이게 조화롭게 돼가지고 빨리 되는데, 가장 이제 적응이 힘든 분들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는 일도 못하고 혼자 일해야 되고 또 돈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정착기를 거쳐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성장기를 건너뛰시는 분들은 바로 한 10,000불 정도 벌리면은 생활비 좀 절약하면서 이 비전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좋으신데, 대부분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나이도 많고 이제 뭐 돈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인문과학 했고 기술도 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뭐 오시게 되면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배웠고요. 처음부터 대부분 분들이 다 처음 해보는 일을 비즈니스 하게 되면 거기서 트레이닝을 다 시켜줘요. 그럼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커피 샵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왜 안 오나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를 만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 사원들을, 커피 공급하는 사람, 티 공급하는 사람, 영업 사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고는 시연을 해봐라. 너희들한테 배우겠다 해가지고 런던 포그 만드는 거, 뭐 티 라떼 만드는 거 다 새로 다 배웠어요. 배우고 제대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손님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고 하면은 배우면 돼요.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 비즈니스가 돌아가서 생활비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을 빨리 장만해야 돼요. 집은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가 없다 보니까 막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오를 때는 뭐 한 달 새에 막 10만 원이 올랐다 내렸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이 없는 상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집값이 오르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비즈니스를 해가 캐시플로우를 만들고요. 빨리 집을 사면 우리는 이제 정착기는 통과되고 이제 성장기에 들어갔다 봐요. 그럼 성장기 들어가면은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기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이 노동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본소득을 키우는 방향 쪽으로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하신 분들이 보면은 하행평준화 해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65세 돼가지고 개원에 집 하나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 10만 불, 20만 불짜리 팔아가지고 내가 35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년 전, 15년 전에서부터 은퇴가 그렇게 간다는 걸 생각했으면 이분들도 점프할 준비를 하고 그쪽에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시도를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면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시도를 하시는데 순서가 잘못되신 분들이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제 깡통 차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막 한 군데 몰빵을 한다는, 이 포트폴리오가 여기는 보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순서를 밟아서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 순서를 무시하고 나는 똑같이 투자를 하고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되냐 그러시는데,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게 그 흉내만 내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는 이제 1, 2, 3, 4, 5단계의 그 이제 이게 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5단계에서 하는 사람하고 1단계에서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는 그게 가장 베스트 프로세스 생각하고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 단계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거기서 5단계로 올라가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단계 시작을 하시고 와서 도움을 받으시고 계속 성장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길어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렸고, 생활비가 이제 어느 정도 10,000불 정도 해야 된다 하면 성장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사회라고 사람들이 인맥을 아주 그냥 경시해요. 그냥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도움 받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민사회고 사람이 없을수록 인맥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착기에 있을 때는 아무 사람을 만나도 돼요. 그때는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내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 사람을 만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 내가 이제 장기적인 그 인맥 관계를 구축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 내 멘토를
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내가 일을 하는데 커피숍 누가 뭐 인프시 일을 한다. 코로나 터졌다고 내가 2,000불 받겠다고 다 그만둬버리고 일도 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주인을 위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신뢰를 지켜주고 버텨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생활이 풀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돈도 모아지고 투자할 그런 여력이 생기면요.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정착기에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계사도 필요하고요. 변호사도 필요하고, 저들 같은 컨설턴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머셜 모기지 하는 사람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레지던셜 모기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관계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 다 기회는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고 이제 사람을 이제 정보가 없는 이런 사회일수록 더더욱 이제 인맥관계가 중요하고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되겠고 그 신뢰관계를 지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무시해요.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거는 여기서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뭐 집을 사들고 매매를 시키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그게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런 인맥관계를 하는 분들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인맥관계를 갖출 어떤 그런 자세가 돼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헤쳐나가 어떤 난관이 들더라도 나는 뒤에 배수를 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 계시면 돼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그런 의사도 없이 그 자신감도 없이 이민 생활을 와가지고 버텨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터프한 곳이 이민사회예요. 그리고 가져온 자산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거를 이제 없는 듯이 생각하고 자기가 바닥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셜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한국에서 했던 거 무시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고 바닥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1, 2년 되면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일단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도 가이드라인을 제일 많이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쪽에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려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을 잘 가져가냐에 따라서 본인이 여기서 빨리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나겠죠. 저는 웬만하면 다 봤는데 제가 통화 중이 아니면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은 거의 다 받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